말씀드릴 내용 100세대 현실감이 주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9일은 일본의 경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금 100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었습니다. 9만 526명입니다. 그 중에서 89%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고령자들은 100세 이상 고령자들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날 정도이며 2047년도에는 한 53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최고 고령 남성은 111살입니다. 이 사람이 나카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게 마음 씀씀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식 시간에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목욕할 때는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115세입니다. 후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수의 비결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 오사카 대학하고 그다음에 개요 기준고 대학하고 저희 연구소 동교도 건강장소조센터 연구소하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식욕이 왕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성이 풍부하고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장수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가노 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효고현의 타지마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인데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3시간 특별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부원장하고 저하고 둘이 나가서 3시간 동안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당연하겠습니다만 100세 이상 노인들 건강 장수의 비결은 다리 근육이 튼튼하고 혈관 열량을 적게 유지하고 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늙지 않게 하는 비결 첫째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채를 많이 섭취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몸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습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22년도 올해 9월 15일 현재 일본 노령화 비율은 29.1%입니다. 숫자는 3,627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무엇인가 하면은 전기고령자하고 후기고령자하고 나눴을 때 후기고령자가 15.5%로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가 1937만 명입니다. 이와 같이 후기고령자들이 많아짐으로써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전에 원장원 교수께서 설명하신 프레임, 그 다음 자기요양보험된 상태로 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건강소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매가 많은 이것이 지금 일본 고령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생각하는데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좀 전에 원장원 교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질병보다는 이와 같은 치매라든지 노쇠라든지 낙상, 골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게 아주 중점을 두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이와 같은 관측에서는 어떻게든 접근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지금 22년도에 평균 수명 남자가 82.47, 여자는 87.57세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을 찾아본 남자는 8.7세, 여자는 12세입니다. 이것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해야 2040년도까지 2016년도에 비해가지고 3년 이상 건강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후생적 정책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도가 되었을 때 전부 다 75세 이상 건강수명을 남녀 모두 하는 것을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허약 예방입니다. 또 하나는 치매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하고 허약 예방 이것이 일본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핵심 중점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짧고 다시 말하면 장애 기간이 가장 긴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IADL입니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IADL을 자율기관을 높이고, 그 다음 모빌리티 능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지름길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킹어빌리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어빌리티와 디멘치아 관련된 세계는 스웨덴 연구입니다만은 베이스라인의 워킹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그 다음에 추적 기간 동안의 보행 속도가 저하되는 것. 어느 것이 치매 발생하고 관련이 높은가? 그걸 검토했을 때는 보행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이것이 더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행 기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최근 일본 사람들은 10년 젊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일본에 있는 전국에 있는 12개, 유명한 12개 코호트를 종합해가지고, 그리고 코호트 하나하나 하고 국제적인 경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코호트 통합 연구를 하려는 이와 같은 추세가 아주 강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단적입니다만은, 그 보행 속도, 여자를 보게 되면은 2007년도에 65세하고 에서 69세 보행 속도하고 2017년도에 75세하고 79세 보행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일본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젊어지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야수를 위한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첫째 과제로서는 모빌리티, 일본 사람들의 장기기간이 긴 이와 같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특히 그 워킹 파라미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워킹 스피드도 좋겠습니다만, 케이던스라든지 안 그러면 스트라이드, 스텝, 엑스스텝, 미드스, 안 그러면 워킹 앵글, 그 다음 토이 앵글, 이와 같은 것이 그 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와 같은 그런 것들에서 노행성 보행으로 변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저력들 신드롬하고 관련이 많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는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만, 저는 2008년도부터 이와 같은 보행 진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있는 것이 낙상입니다. 낙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낙상 골절. 그래서 낙상 골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워킹 스피드는 한 번 넘어지는 거, 그 다음 2번 이상 넘어지는 것은 스트라이드라든지, 그 다음 워킹 앵글은 좌우차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킹 폴 프리벤션,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낙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대퇴골 경부골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폴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진 사람, 조사를 해가지고, 코드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넘어진 사람, 한 번 이상 넘어진 사람 19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가한 사람은 105명, 참가 안 한 사람이 91명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물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 낙상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하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낙상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아니면 골절 예방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 예방 차원에서 일본 전국에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형외과 학회로부터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개호 예방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역에서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퇴골 경부골절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컨트롤 그룹하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낙상률은 비슷하지만은 골절률을 봤을 때는 낙상 경험이 있지만은 프로그램에 참가 안 한 사람, 이 사람들이 골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본 정형외과 학회 심포지엄에 가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낙상률도 줄여주고 골절도 줄여줄 수 있는데,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하이 리스크 커뮤니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필요한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워킹 스피드라든지 안 그래요 앵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 처음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뭐 케갈 엑서사이즈라든지 다른 엑서사이즈를 함으로도 개선되는 수 있는데 특히 절박성이라든지 그런 혼합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요실금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는 것이 온열요법입니다. 운동하고 온열요법하고 같이 실시하게 되면은 믹스트가 요 사람들 전부 요실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실금 치료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믹스트라든지 어지라든지 절박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40% 50%가 완치되어 나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노인 문제를 하나 대입되어 되는 것이 페인, 니페인, 백페인 이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페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엑서사이즈하고 하나는 온열요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그 운동하고 엑서사이즈하고 온열요법을 하면 페인 바스가 유의하게 개선되고 그 다음에 워킹 스피드는 스트라이더 개선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워킹 파라메이터하고 코그니티브 펑션 디클라인 떨어지는 사람, 안 그러면 디멘치아 이 사람들의 워킹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이 보면 물론 워킹 스피드라든지 스트라이드라든지 같은 거 관련이 있는데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그 스트라이드 렉스 CV입니다. 그러니까 보폭이 일정하지 않고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 인지기능 저하된 사람들의 워킹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두 번째에서 표준과 같은 노쇠 극복 아니면 노쇠 예방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쇠에 대해서는 좀 전에 원장학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전에 원장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 건강한 상태에서 디서빌리티 사이의 프레밀리티인데 노쇠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노쇠되어 있는 상태가 건강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프레밀리티하고 코그니티브 디클라인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데이터는 안 믿는다고는 진년 동안 치료를 했을 때 허약 고령자들은 인지기능이 굉장히 저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메타 아날리시스 결과입니다만은 프레밀리티는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든지 아무래도 바스큘러 디지즈 리스크 팩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분석했는 것이 코그니티브 프레밀리티입니다. 코그니티브 프레밀리티는 신체적인 노쇠 플러스 MCI입니다. 디멘치아가 아니고 그래서 신체적인 노쇠 플러스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이렇게 했을 때 인지적 허약이죠. 노쇠죠. 사람들을 보게 되면 IADL 디서빌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IADL 디서빌리티는 일본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가장 짧은 이와 같은 능력 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코그니티브 프레밀리티가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그니티브 프레밀리티는 낙상률이 48%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낙상물질은 장기요양 상태로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기요양 상태로 되는 요인 배경에는 코그니티브 프레밀리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약 고령자들에 대해서 인터벤션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벤션을 해보았을 때 한 131명인가 하는 운동하고 영양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플라시보 그룹하고 그 다음에 영양과 플라시보 그룹 이렇게 네 그룹 나서 중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워킹 속도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혈액 성분이 많이 개선되어 나갑니다만 그 중에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분석했는 BDNF입니다.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 이것은 고령자의 디프레션하고
인지기능 바이오마커라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운동하고 영양하고 그다음 운동하고 플라시보 그룹에서 유리하게 개선되어 나가는 물론 다른 베타2 마이크로그램이나 요스타치라든지 IGF-1이나 IGF-BP3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개선되어 나갑니다만은 역시 BDNF가 특히 개선되어 나가는데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고령자들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 건강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제 연구 결과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운동하고 영양하고 있을 때 중계 후하고 그 후에 4개월 추적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까 58%가 허약이 건강 상태는 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4개월 추적했을 때는 한 46%가 허약 상태에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약 고령자들에 대해서 운동하고 영양하고 중절했을 때 58%가 개선되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과입니다. 이같이 말씀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허약 고령자들에 대해서 운동 영양 중재를 3개월 동안 했지만 42%는 허약 상태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42%가 효과가 없으니 이 프로그램은 좀 효과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배경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허약하고 이 질병하고 관련한 필리에 디스온나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멀티모비티는 허약 발생률이 한 2.3배 정도 높다는 것. 이것이 잘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폴리파마시 문제입니다. 다자이 그렇게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 폴리파마시 이것은 한 1.9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도 건강향수 의료센터의 의료센터에는 2015년 10월부터 허약 외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허약 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부터 2016년부터 한 8개월 동안 이 사람 데이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그립 스트렝스가 저하된 사람, 압력이 저하된 기준치 저하된 사람이 58%, 그 다음에 워킹 스피드가 저하된 사람 4%, 그 다음 근육량이 저하된 사람 62%, 그 다음에 디프레션 경향이 있는 사람이 한 49% 정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래 환자 중에서 가장 물론 허약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질병과 관련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건강 설정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75명, MCI가 57명, 그 다음에 당뇨병이 한 34명 이와 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래 환자를 받은 사람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엑서사이즈, 뉴트리션, 소셜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의료 지원 이 네 가지의 지원을 프로그램 제공했을 때 외래 환자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 그 프로그램을 금년 3월달부터 7월달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다 해놓고 결과는 보지 못하고 들어왔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과 되는 건강수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수증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원장 교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arcopenia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IADA하고 모탈리티하고 어떠한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구소에서 쿠사자, 온천 지역이죠. 이번은 군마경 쿠사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매년 추적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800명을 대상으로 한 6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역시 sarcopenia는 ADL 디사빌리티 인시던스가 높고 그다음 모탈리티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건감소직이 아닌 사람이 추적 기간 동안 건감소직이 되어서 어떤 요인이 프레딕터로서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엑스포메틱 피트니스 이것은 시리어 sarcopenia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스타틴 C와 시리어 sarcopenia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리피데미아가 이것이 그 사이코페니아가 하나의 프레디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페니아 고령자들에서 중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영양을 했습니다. 영양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받는 것은 루신입니다. 다른 아미노산은 전부 다 섭취를 합니다. 간장에서 분해되지만 루신은 건 속에서 분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루신을 섭취함으로써 골격근 대사가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것을 해서 그 루신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행 근육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행 속도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일본 사이코페디아 그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이코페디아 치료를 위해서는 운동 단독 영양 통독보다는 운동 플러스 영양 이 컨비네이션이 좋다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가 된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다리 근육량하고 근력입니다. 보게 되면 아미노산만 섭취를 하면 근육량이 조금 늘어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만 근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운동만 하게 되면 근육량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납니다. 근력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동 영향을 했을 때 근육량하고 근력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HLP에 대해서도 같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재를 해보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이코페니아 오베시티입니다. 오베시티에 대해서도 기능도 개선되어가고 렙진이 개선되고 비타민 D도 개선되고 이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중재를 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사이코페니아 건강검사증 환자 304명에 대해서 중재에 참가한 사람 155명입니다. 참가 안 한 사람은 149명입니다. 중재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 안 한 사람을 4년 후에 추적 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며칠 인터뷰에서 중재에 참가한 사람도 4년 지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저하되고 보행속도가 늘어집니다. 그렇지만 참가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참가한 사람들의 저하량이 적고 감소량이 적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감소증 환자에 대해서 운동 영양 중재를 해도 이 사람들이 다시 노화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노화 속도를 좀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제로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서는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일본 지금 난립니다. 치매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2020년도에 631만 명입니다. 25년도에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730만 명으로 늘어날 이와 같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그니티브 치매, 인지기능 저하하고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적어지면 인지기능이 저하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고 분석했는 것이 D형 아미노산입니다. 보통 우리 생체의 99%는 L타입입니다. 그 L타입이 거울에 비친 모양, 이것이 D타입입니다. D타입은 한 우리 몸속에 한 1% 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D타입이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D타입 아미노산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D타입 아미노산 분석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체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D프로린하고 D세린 이것이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D세린하고 D프로린이 높아진다. 이 같은 것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멘트 베리어리 프로젝트 이거하고 인지기능하고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동경 농대에서 실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우스, 알츠하이머즈 마우스에 대해서 유제품을 섭취하게 되는 3개월 동안 하게 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한 17% 저하되고 그 다음에 BDNF가 한 증가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MCI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그 MMSE 득점이 23점에서 26점. 그 인증이 조금 떨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개월 동안 어떤 종류의 그 치즈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그 워시아웃,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다시 그 크로스오버를 해가지고 이 같은 것을 해보니까 그 모드 퍼멘티드 치즈를 섭취한 사람 6.2% BDNF가 증가되는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일본 사람들 10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9만 명을 넘어가지고 식욕이 왕성하고 사회에서 풍부하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수명을 3년 이상 연장하기 위해서 노쇠 예방하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 장수를 위해서는 워킹 파라미터를 개선한다든가 무증한 노쇠 건강 장수 인지기능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역에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